잡담이라니요. 잡담이라니요. 유시민장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유시민장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를 읽고 쓰다. 최하영. 나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다. 정계에 잠시 계셨던 것도 같았으나 지금은 전업작가로 활동 중이라는 정도였다. 그렇지만 폭넓은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특히 젊은 계층의 팬들이 많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았다. 세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이분의 세계를 나만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불편하게 여겨졌던 일이 몇 해 전에 있었다. 그래서 또 일을 벌이고 말았다. 이분의 저서와 강연과 토크쇼를 닥치는 대로 찾아서 읽고 보고 들었다. 그러다 고정으로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의 시청자에도 이르게 되었다. 마침내 내가 노무현재단후원의 회원까지 된 걸 보면 유시민이라는 작가의 우주를 탐방했던 결과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호불호가 분명한 편에 속하는 이분을 엄청스레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제쳐놓기로 하고 이분을 향한 부정적인 평판에 대해서만 대략 짚어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매력을 논하자면 너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유명인들의 경우에는 장점보다 단점을 꼬집는 게 더 쉬우면서 재미도 더 있다는 것. 정도는 나처럼 심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터였다. 설마 이 정도 일로 벽지 촌년을 누구처럼 고소고발을 남발한다든지 압수수색을 해댈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작가의 미운 점을 거침없이 아뢰어보도록 하겠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적 오만함이 하늘을 찔러대기 예사여서 어느 날 갑자기 맑은 하늘에 가랑비가 듣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어디에선가 분명 이분의 지적, 오만함이 또 작동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의심을 해보면 비교적 상식적일 것이다. 촌철 같은 경구로 인간 세상뿐 아니라 침팬지 사회에 이르기까지 두루 전설적인 감동과 깔깔 웃음을 선사하는 얄미로운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또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더 얄미울 것이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인간의 언어로 더 이상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종들에게는 역설적인 충격화법을 사용하여 한 방에 보내버리는 나쁜 남자의 대명사 까도남, 스타일이라고나 할까. 타고난 독설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도 밉지 않게 방글방글 웃어가며 촌철을 날리는 그 내공이라니. 그럴 땐 영락없이 질풍노도 속 간다고 청년의 모습이더라는 이야기이다. 지금은 내가 이 정도라도 옹총망총 짓거리고 있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하여도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에서 입 한 번 번긋하지 못하고 말똥구리가 말똥을 굴리듯 눈알만 대굴대굴 굴려대며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었던 거다. 어떻게 다 알아? 관심 분야가 다르면 모를 수도 있는 거지. 평소 남편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졌을 때 고깝게만 들렸던 남편의 말씀이 이럴 때만큼은 할렐루야다. 예전 같았으면 사나흘 밤을 지새우고도 쌩쌩했을 나이인데 지금은 갑상선암 수술 13년 차인 관계로 지극히 비활동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하루 종일 엉덩이를 뭉개고 있을 자신만 있으면 가능할 취미생활도 생기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읽기와 쓰기였다. 관련해서 독서회 모임을 구성해 볼까도 했는데 때마침 알릴레오 북스를 알게 되어 그만 만족하기로 하였다. 젊은 시절에는 주로 연예인들의 열광을 했다면 요즘은 문예 작가들이나 정치인들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편이다. 가까운 이웃 나라 별에서 왔을 성식분 작가들의 문예 작품을 접하거나 칼칼한 정치인들의 활동을 응원하면서 외로움과 무력감을 달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공간조차 없었더라면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싶기도 한 것이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유시민은 장관을 역임한 적도 있었지만 정치의 환멸을 느끼게 되었는지 대신즉 한 발 빼신 분으로 나는 알고 있다.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어 이분에 관한 지난 정보를 샅샅이 뒤져보다가 여태껏 보아온 중에 최고라 생각하는 영상 하나를 발견하고 말았다. 옅은 베이지색 면바지에 노타이 캐주얼 복장으로 국회 선서를 위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죽는 줄만 알았다. 그런 사고와 행동 방식을 나 또한 너무나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최고로 꼽는 것이다. 몇 달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회생물학자 최재천 교수의 유튜브 채널 아마존 TV에도 출연을 하여 신간서적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어떠한 물질과도 결합이 용이한 탄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서술해 놓은 유 작가에게 최 교수는 탄소 예찬을 그렇게 좋게 해석하셨으니 작가께서도 지금의 냉소적 화법을 지향하고 보다 친화적인 화법으로 전향해 볼 생각은 없냐는 식으로 아주 사랑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툭 던지는 것이었다. 이에 유 작가는 아주 잠시 생각해보는 척만 하더니 에이 그냥 이대로 살고 말겠다고 화답하는 모양새를 너무나 재미있게 지켜보았다. 나도 깔깔 웃어대며 그려요. 맞아요. 자기 색깔대로 사는 거지요. 하며 맞장구를 쳤다. 나야 유 작가님의 이러한 직설적이고 솔직담백한 성향이 매력적이어 뒤늦게 팬이 되기도 하였으니 여부가 있을까. 불과 얼마 전에 신간을 발표한 것도 같았는데 연거푸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를 들고 나왔다. 대과학자 앞에서 자신도 마치 과학자가 다 된 것처럼 신명나 보였다. 그러니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는 신나는 과학 에세이라고 해도 좋을 서적이었다. 총 6부로 구성되었고 초반 3부까지는 그야말로 신나게 읽어나갔다. 그런데 이런 넘어갈수록 난감해졌다. 그동안 숨겨왔던 수포자, 과포자였던 점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다. 하여 뒷부분부터는 읽고 싶은 부분만 대충 읽어보기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먹는 것은 몸이 되고 읽는 것은 생각이 된다. 고했던 문장이 제일 먼저 와 닿았던 것 같다. 나의 경우에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지만 근간에 관심이 가는 저자들을 눈여겨보면 대체로 진보적 성향이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는다. 끌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정체성이란 어느 날 갑자기 꾸며지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데 유 작가는 왜 갑자기 과학 공부에 열을 올리게 되었을까? 물론 책을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 있을 것이다. 문과 사람임에도 이과 사람 못지않게 별것을 다 궁금해하는 것 같다. 작가는 공부에 대한 정의를 인간과 사회와 생명과 우주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과학이 인문학에 미친 영향이 인문학이 과학에 준 영향을 압도한다. 고 말할 정도로 정말이지 과학에 아주 많이 심취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어느 날 문득 인문학 책을 읽는 것이 재미가 덜해졌다고 고백을 하였는데 나 또한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격하게 공감이 되는 바였다. 또한 대중은 대학이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인문학을 만나며 학습하고 있다. 고 한 말에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한 과학은 힘이 세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물질의 증거를 찾아내기 때문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심 과학 예찬론자가 된 작가를 보니 애초에 이과를 택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까지 들게 했다.
마치 시인으로 살고 싶어 했던 진화생물학자 최재천 교수처럼 말이다. 인간의 뇌는 유전자가 생존을 위해 만든 기계이고 물질인 내 몸을 지휘하는 제어센터는 머리뼈 안에 들어있는 주름진 회백색 세포 덩어리라는 과학의 실상 앞에서 내진 즉 인간으로서의 무력감과 허탈감을 피력한 최민자 작가가 생각났다. 나비로 골챙이 꼬리만 한 지성이 발현되었을지라도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유전자의 공덕이라 한 부분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상실감을 느꼈는지 모른다. 모르는 게 약이란 말씀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었을까. 이렇게 정신없이 책장을 넘기다 보니 눈이 휘둥그레지는 되는 문장들이 나타났다. 정신의학과 심리학은 뇌과학을 토대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하였기에 내가 좋아할 무슨 신박한 내용이 더 있나 싶어 마음이 급해졌다. 지금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해보고 싶었기에 그랬던 것 같다. 어떤 정신과 여의사는 틈틈이 배워둔 사주명리학이 내담자의 상담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관련 서적까지 출간한 사례도 본 적이 있다. 좌우지간 그쪽 계통의 정보라 하면 유난히 관심이 훅 당기는 것은 나도 어쩔 수 없다. 뇌에 주름을 펴면 쥐는 우표 한 장, 원숭이는 엽서 한 장, 사람은 신문지 한 장 정도라 했는데 어쩌다 졸지에 얻어 걸린 최고 지도자 계층들의 뇌주름이 이쯤에서 무척이나 궁금해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쓰레기 같은 언사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용산 집권 시대의 대한민국 전체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이다. 내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작가는 제자백가 중에 맹자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철학자 맹자이기에 앞서 행동하는 실천가였기 때문이라고도 들은 바 있는 것 같다. 유시민 작가를 떠올리게 되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또한 김권규 시인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김지하의 오적과 타는 목마름으로를 매우 좋아한다는 작가 그리고 뇌과학을 조금 알고 나니 자신을 포함한 어떤 인간도 무한 신뢰하거나 무한 불신하지 않게 되었다는 작가의 말에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엿볼 수가 있었다. 악과 누추함을 되도록 멀리하고 선과 아름다움에 다가서려 노력하면서 내게 남은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아내자. 이것이 내가 뇌과학에서 얻은 인문학적 결론이다. 라는 말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에 가까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선포해버린 것은 아닐까 의심을 해본다. 팬으로서 나의 바람은 이번 과학 공부를 계기로 보다 과학적인 정치인으로 재입성하게 되면 참 좋겠다 하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하기는 정치라는 것이 본디 선하고 아름다워야 할 것임에도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은 가치들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 늘 씁쓸해지지만 말이다. 작가는 또 이렇게 말한다.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 가게 되었을 때 책을 단 한 권만 가져갈 수 있게 된다면 코스모스를 선택할 것이라고. 밤하늘, 별, 바다, 풀, 나무, 새, 구름, 바람, 비가 모두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고독을 견디는 게 수월해질 거란 생각이 든다며 이럴 땐 독일병정 같던 그 기계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고독한 시인의 이름으로 남은 글을 엿볼 수 있었다. 밤하늘, 별, 바다, 나무, 새 등 이렇게 많은 친구를 데리고 무인도에 가신다 하니 그렇다면 나는 어떤 친구들을 데리고 가야 하지 하며 골똘해지다 말고 그만 피식 웃어버린다. 어이가 없어서다. 언제부터 내가 책과 친해졌다고 이토록 허세를 떨고 있는가 싶었던 것이다.
질문은 과학적으로 하되 답을 찾으려면 인문학을 소환해야 한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인문학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다. 라는 말 끝에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지금의 우리 정치판을 나도 모르게 떠올리고 있었다. 진보든 보수든 이제 제발 대립 관계가 아닌 과학과 인문학의 관계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 공존할 방법은 영원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싶은 거다. 진화가 만든 기적이 호모사피엔스라 하지 않았던가. 정령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자긍심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21세기 정치도 이제는 진화를 꿈꾸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하기는 꿈을 꾸기보다는 이미 실현했어야 할 일은 아니었는지 깊이 반성을 해보아야 할 일이지만 또한 작가는 이기적 유전자 이론을 알고 나서 당신의 자존감이 일정 부분 상승되었다 하며 다음과 같이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유전자가 만든 몸에 깃들어 있지만 유전자의 노예는 아니다. 본능을 직시하고 통제하면서 내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행위로 삶의 시간을 채운다.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목표를 추구한다.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방식을 선택할 권한을 내가 행사하겠다. 유전자, 타인, 사회, 국가, 종교, 신, 그 누구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겠다. 창틀을 붙잡고 선체 죽은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세상에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너무나 모범적인 답안을 에둘러 이렇게 써두었나 의심이 들 정도로 멋지다 못해 깜찍한 발설이구나 싶었다. 어떤 누가 이를 모방해서 살아보겠다고 나선다 하더라도 어느 하나 그릇됨이 없는 명징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게다가 막판에 조르바가 소환되자 그 순간 영화를 보다 클라이맥스에 치달았을 때에 그 감정처럼 울컥해지고 말았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라고 새겨졌던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은 곧 조르바의 것이기도 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고 보니 카잔차키스의 지성과 조르바의 야성을 조합하여 만든 조물주의 작품이 이 세상에 실제하게 된다면 얼추 문과 남자 유시민 작가와도 닮은 꼴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다. 드디어 신을 말하는 순간까지 오고야 말았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가? 아니다.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인간은 왜 신을 창조했는가? 삶의 유한성을 넘어서려는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였다. 그렇다면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는 믿는 자에게 진리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망상이며 권력자에게는 유용한 통치도구다. 문과는 보통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한다. 역시 제대로 딱 맞아떨어지는 문과식의 문답이었다. 위 말대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도 특정 종교가 권력자에게 유용한 통치도구로 전락하여 오늘날 이 위험한 대한민국 건설에 일조하게 된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아무리 물질 문명이 눈부신 발전을 해왔어도 인간의 속성만큼은 달라짐이 없고 달라질 리 없는 사실에 무력감이 수시로 드는 것이다. 종의 본성이 달라지는 데에는 역사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진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야멸찬 과학은 인간이야말로 최고의 종이라 생각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독소 같은 진실일 뿐이다. 실제로 종의 본성이 조금도 진화되지 않거나 진화될 뜻도 없다는 것을 전 국민을 상대로 실시간 보여주는 부류들이 권력층 그 어디에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관세음보살이 절로 터져나오고 만다. 호모사피엔스가 절멸을 피하고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가 된 것은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덕분이라고 했을진데
최상위 포식자는 제쳐두고서라도 최상위 권력자일 그 누구는 그럼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인지. 또한 수학은 객관적 실제를 서술하는 우주의 언어이기도 하고 기호와 논리를 가지고 노는 천재들의 지적 유희이기도 하다. 라고 설파한 것을 보면 역시 문과 남자 작가로서 이과 사람들을 은근 동경하는 것 같다. 어디까지나 나의 느낌일 뿐이겠지만 작가는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신간서적 발간에 앞서 바보를 겨우 면한 자의 무모한 도전이라며 극도로 겸손해했다. 아무리 무모한 도전이라 썼어도 현명한 독자들은 분명 쓸모있는 도전으로 읽게 될 것이다. 인생을 닥치는 대로 살았는데 독서라고 달랐겠는가? 뇌과학부터 물리학, 생물학, 화학, 수학, 천문학, 양자역학까지 분야와 저자를 가리지 않았다고 하는 작가야말로 욕심쟁이가 아니던가.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인문학과 함께 과학도 공부하고 싶다. 과학에 관한 인문학 잡담을 마친다. 고 했다. 그래요. 잡담이라 쳐요. 문과 남자의 인문학 잡담에 무한 경의를 보냅니다. 그런데 천재들의 지적 유일한 바로 유 작가님의 과학 공부는 아니었던가요? 잡담이라니요. 지나친 겸손은 오만이라 하던데에. 저는 왠지 선생님의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이 책이 우리 시대에 약간 나이 든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나이가 들면 점점 책을 안 읽는 경향들이 있는데 누구는 문과 출신인데 과학 공부를 해갖고 책도 내는데 두루두루 자기가 모르는 분야의 책들을 이렇게 붙들고 씨름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삶의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데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이 책 읽었습니다. 서문의 끝에 보면 참 말도 안 되게 젊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건투를 빌며 그러셨어요. 당신이 이렇게 써놓고 나면 젊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앞으로 할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한데 오늘 만나서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최재천 선생님은 제가 상당히 일찍부터 애독자였던 선생님이시고요. 오늘 최재천 아마존 TV에 나와서 우리 재미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문과로서 이 자리에 나온 걸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에 나와서 최재천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눈 이 방송이 문과분들이 좀 이 방송을 즐겨보시는 것을 좀 이렇게 북돋우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특히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사회생물학의 여러 이론이나 발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생각을 아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채널을 모르시다가 오늘 이 대담을 계기로 찾아오신 분 혹시 계시면 꼭 구독, 좋아요. 저 맨 마지막 건 전 I love you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